네, 안녕하십니까. 히라보 3 강의를 맡은 김주일입니다. 이제 히라보 1과 2를 지나서 이제 히라보 3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교재로 하면 히라보 3은 이제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거고, 아마 이제 히라보 3까지 오게 되면 히라보 그동안에 이제 문법이며 이런 것이 축적이 돼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좀 첫 번째 고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라보 3을 새로 시작하면서 기존에 했던 내용들, 히라보 1과 2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첫 시간에 좀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히라보 3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그리고 이제 히라보를 배우실 때 좀 힘을 좀 덜 들이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첫 시간은 히라보 1과부터 14과까지 나왔던 복습 사항들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거기 이제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이제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총 16쪽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핵심만 좀 뽑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과부터 14과까지를 강의를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다만 이제 거기서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나 또 거꾸로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 사항들,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자칫 빼먹고 넘어가기 쉬웠던,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넘어가서 좀 그 수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자꾸 반복적으로 틀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과부터 시작을 하죠. 알파벳부터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죠. 알파벳은 전제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1쪽부터 보시면, 일단 히라보 대문자, 그 히라보 하는 사람도 가끔씩 까먹는 건데, 히라보의 대문자와 이제 소문자가 있는데, 대문자는 이제 언제 쓰느냐, 그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그렇듯이 이제 고유명사의 첫 번째 알파벳, 그런 것을 쓰고, 영어처럼 문장의 맨 첫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진 않고, 단락 자체가 바뀌어서 새 단락이 시작할 때, 그 첫 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을 인용할 때, 그리고, 이를테면 얘기를 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직접 인용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직접 화법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인용문의 첫 글자, 이것도 이제 알파벳으로, 대문자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끔 잊어버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히라보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히읗 발음에 해당하는, 영어 H에 해당하는 이제 알파벳이 따로 없습니다. 원래는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전에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정리하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정리해서, 이걸 이제 H, 우리말의 히읗 음가를 주고, 이거는 이제 무음으로 처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히라보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단어의 맨 처음에 나오는 모음에다가 H를 붙일지 안 붙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H를 붙이는 경우에는 이 표기를 하고, 안 붙이는 경우에는 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순표, 약순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밑에 몇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히라보 철자 중에 로우하고 윕실론, 이 두 가지는 늘 맨 앞으로 나올 경우에는 늘 이 강순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맨 첫 글자의 경우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맨 처음에 나올 때. 이건 이제 자음이라서 H를 붙인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영어 표기라면 RH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읗 발음이 약간 약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원래 위 발음이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읽는 거죠. 거기 이제 밑에 사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게 호모이오스, 닮은 이런 형용사인데, 오 위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액센트고, 그래서 호모이오스라고 읽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복모음이에요, 복모음. 알파와 윕실론. 이 두 개인데, 원래 따로따로 음가가 있는 건데, 이것들은 하나를 묶어서, 같이 나올 때 하나를 묶어서, 한 단위의 자음으로, 모음이죠. 한 단위의 모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강순표, 그리고 악센트는 두 번째 모음에다가, 원래 이제 따로따로였을 때 이제 별도의 음가를 갖고 있지만 합쳐서, 이런 경우에 이제 위가 아니고, 우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강순표가 들어가고 액센트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우가 되는 거죠. 하우. 뒤에 이제 붙여 읽으면 하우톤. 뭐 14화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인칭 제기대명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자신에게, 그 사람 자신을 뭐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휘브리스. 역시 이제 윕실론에다가 맨 앞에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강순표가 붙고 액센트가 붙어 있습니다. 휘브리스, 뭐 오만, 방자, 뭐 이런 뜻으로 쓰는 히라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우마. 역시 이제 로가 맨 앞에 나왔죠. 그래서 강하게 숨을 내쉬는 발음의 레와 뭐 해 중간. 그래서 불어 비슷한 그 발음 나올 겁니다. 레우마. 이제 흐름이라고 보통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순표의 경우에는 이제 옵시스. 2번으로 나온 거죠. 옵시스가 약순표가 붙어 있죠. 정상적인 쉼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건 이제 시각, 시선,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에우게네스. 이 에우도 엡실론과 윕실론인데, 복모음입니다, 복모음. 그래서 하나의 음가로 치는 거고, 에위가 아니라 에우라고 보통 있습니다. 현대 히라보에서는 F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모음인 윕실론 위에 약순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에우라고 그냥 읽고, 이제 게네스를 붙여서, 출신 성분이 좋은, 뭐 잘난, 뭐 이런 말이죠. 에우게네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라보에 또 이응 받침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감마가 감마, 카파, 크시, 키. 이 앞에 바로 오게 되면 이응 받침을 붙입니다. 그래서 원래 음가인 이제 그 발음은 없어지고 응 발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로 나오는 게 뭐 원래 음가들이 아그겔로스가 됩니다만 그 감마 뒤에 또 감마가 있으면서 앞에 감마가 이응 받침이 되고 그래서 앞에 이제 모음과 합쳐서 앙이 된 거죠. 그래서 앙겔로스. 이제 영어 엔젤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그러니까 뭐 전령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건 감마 뒤에 카파가 와서 감마, 카파, 크시, 퀴 네 개라고 했죠. 그래서 앙이 발음나고 퀴라, 앙퀴라. 이제 배에서 쓰는 닷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단어는 라링스. 그러니까 감마가 있고 크시가 있어서 라링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링스는 나팔 같은 거죠. 전쟁할 때 부는 나팔. 라링스라고 하고요. 네, 앙쿠사. 뭐 이것도 이제 감마가 있고 그 다음에 카파가 있어서 앙 발음이 나고 쿠사. 이거는 이제 분사 뜻인데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동사의 분사 형태입니다. 앙쿠사는.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자음, 뭐 기식자음, 이런 게 있는데요. 자음인데 두 개의 자음이 합쳐진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이제 복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타, 그 다음에 크시, 푸시. 이거는 다 복자음으로 씁니다. 이 제타는 좀 복잡한데, 보통 이거를 이제 로마자로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근데 복자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이 발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와 즈의 중간 발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복자음으로 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크시는 크 발음과 스 발음이 합쳐지는 거죠. 크시.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 이제 푸시. 또 이제 푸와 스 발음이 합쳐져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히라보에서 자음들끼리 충돌할 때 이런 복자음으로 바꿔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철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타하고 피, 키. 이 경우에는 이제 원래 세타면 타우, 그 다음에 피면 이제 세타라고 하면 타우와 그 다음에 이제 H 발음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피라고 하면 이거와 H 발음. 그 다음에 하나가 또 키라고 하면 카파와 H 발음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걸 기식음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기식자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히라보에서 자음들끼리 충돌할 때 그 발음을 부드럽게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복자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단음의 문제인데 엡실론하고 오메가는 항상 단모음이고 에타하고 오메가랍니다. 엡실론하고 오미크론은 항상 단모음이고 에타하고 오메가는 항상 장모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음가는 같은데 엡실론은 짧고 에타는 긴 거고 에음인데 오미크론과 오메가는 그 말 자체가 오라는 사운드에다가 미크론하고 메가라는 미크론 작다라는 뜻이고 메가는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작은 오, 뭐 큰 오 이렇게 된 거라서 앞에 건 단음이고 뒤에 건 장음이고 그래서 늘 이제 엡실론과 오미크론은 단모음이고 에타와 오메가는 장모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이오타, 윕실론은 이제 단모음으로 될 때도 있고 장모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 자체로 음가를 갖지 않고 위치나 단어에 따라서 장단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모음, 아까 말씀드렸던 복모음들인데 알파와 이오타, 알파와 윕실론, 엡실론과 이오타, 엡실론, 윕실론, 에타, 윕실론, 오미크론,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윕실론, 이오타. 요 것들이죠. 그래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안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앞에 건 아이, 뒤에 거는 아우라고 있죠. 아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에이, 네 번째 게 에위가 아니고 에우, 다섯 번째도 역시 길긴 하지만 똑같이 에우, 그 다음에 오이,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게 이제 오위라고 안 읽고 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건 위, 그거 뭐 윕실론하고 이오타 합쳐져서 이 발음이 겹치는 방식이 됐어요. 위.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쓰는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고 해서 알파, 에타, 오메가 아래에다 이제 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법적인 충돌이나 그러니까 발음상의 문제들 때문에 이오타를 밑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따로 발음은 하지 않습니다. 표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알파나 에타나 오메가 이거 알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원래 이렇게 표기가 된 건데 이게 대문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문단에 앞으로 갔다 오나 그랬을 때 그럴 때는 이 밑에다 쓰지 않고 옆에다 이렇게 같이 병기하고 발음은 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래서 뭐 사례가 있죠. 대문자로 썼을 때, 소문자로 썼을 때 그 사례들이 거기 있습니다. 문장 부호가 이제 좀 다르죠. 뭐 14가까지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지만 그리스어에서 물음표, 영어의 퀘스천 마크에 해당하는 것을 영어의 세미클론으로 사용을 하고요. 세미클론은 그러니까 영어의 세미클론에 해당하는 기호는 히라보에서는 이게 이제 원고지 칸이라고 하면 위에 찍는 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마침표, 쉼표는 이제 영어, 한국어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 이제 얘가 있죠. 티모이 렉세이스. T가 이제 무엇을 이라는 이제 의문사 있고 모이가 나에게. 렉세이스는 말하다라는 말에다가 시그마를 붙이고 그다음에 인칭 어미를 붙여서 미래형이 된 겁니다. 너는 인칭 단수 미래 직설법 형태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런 말인데 이 경우에 이제 의문문이죠. 의문문이라서 맨 문장부호로 세미콜론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일과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서 자칫 잊어버릴 수 있었던 특히 이제 발음 같은 것들은 이제 혼자 공부하고 그러면 따로 읽어볼 기회가 없어서 내내 이제 잘못 읽게 되고
특히 약순표나 강순표 구별하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구별해서 못 읽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같이 따라 읽으시고 큰 소리를 읽으셔서 스스로 귀에 들리게끔 읽으셔야 읽는 실력도 늘고 히라보도 또 재미가 붙고 그렇죠. 자, 이과는 이제 악센트 강세 얘기인데요. 사실은 뭐 히라보 강의할 때 악센트를 초반에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건 일종 이제 금기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복잡한 것만큼 히라보를 공부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꼭꼭 필요한 것은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히라보가 기본적으로 발달할 때 C를 중심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또 평소에 사용할 때는 액센트를 이제 중시해서 했을 텐데 글자로 히라보를 배우는 입장에서 액센트 규칙은 좀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라보 1 강의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복습하는 과정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 생략을 하고 악센트가 좀 헷갈리시는 분은 히라보 1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의문이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뭐 오늘 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할 내용들 중에서도 집에서 해보시다가 어렵거나 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이제 인문숲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뭐 그 게시판에다 뭐 답을 달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공부하는데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다들 이제 사정들이 비슷한 거니까 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악센트에서 짚어둘 것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세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히라보 강세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절이거든요. 그래서 히라보는 악센트를 정할 때 문제가 되는 음절이 끝에서부터 쓰는 단어의 끝. 그래서 하나, 둘, 셋. 요 셋. 여기 이제 맨 끝이라고 치면 문장이 아니고 이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의 음절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치는데 이거를 이제 얼티마, 피널트, 세 번째 거를 엔티피널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악센트는 끝에서부터 세 번째 음절을 넘어가지 않죠. 요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따라서 이제 규칙이 정해지는 거고 더 복잡한 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용어만 알아도 돼요. 가끔씩 이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얼티마, 피널트, 엔티피널트. 그리고 이제 액센트의 종류가 에큐트, 그레이브, 그다음에 서컴플렉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게 에큐트는 생긴 대로 이제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에큐트고요. 그레이브는 이제 내려간다는 뜻이고 서컴플렉스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히라보 영어의 액센트는 이제 그 해당 음절을 강하게 이제 발음을 하면 되는데 강하게 이제 강세를 넣어서 발음하면 되는데 원래 히라보 액센트는 강약이 아니고 높낮이 피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음조가 올라갔다가 여기는 내려오는 거고 이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원래 잘 살려서 읽으면 히라보는 읽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음악처럼 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멜로디가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 장단음까지 결합하게 되고 정용시 같은 경우에는 또 박자가 있습니다. 뭐 장단단, 장단단, 장단 뭐 이런 식으로 박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추면 저절로 이제 음악이 되는 거고 이른바 이제 음유시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뭐 멜로디와 어떤 음악 상황을 보여줬을지 이런 걸 이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이제 액센트 규칙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액센트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과로 넘어가서요. 이제 3과는 이제 격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14과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문법적인 틀을 잡으셨을 텐데 명사의 격변화는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1격변화, 제2격변화, 제3격변화. 그래서 뭐 처음 배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1격변화는 주로 여성 명사들이 많고 제2격변화는 남성 명사들이 많고 제3격변화는 뭐 섞여 있는데 제3격변화는 특별히 자음변화라고 부르고
제1격 변화는 알파 변화, 제2격 변화는 오미크론 변화. 오메가 오미크론 자꾸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고, 제3 변화는 이제 자음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끝나는 어미가 제1격 변화는 알파로 끝나는 게 이제 대표적인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제2격 변화는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게 대표적인 형태인 거고, 제3격 변화는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자음격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히라보를 배우실 때 가장 당황하게 하는 것이 영어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영어에 없는 이제 문법 사항인 거죠. 그래서 히라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암기사항을 많이 만드는 게 이제 이 히라보의 성수격이라는 겁니다. 성이 있고 수가 있고 격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불어나 독일어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 건데, 그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 약으로 필 남성 메일,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중성, female, neuter. 이렇게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그러니까 이 성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수는 기본적으로 단수와 복수가 있고요. 이제 영어랑 똑같은데 영어는 그냥 s만 붙여서 다 해결하지만 히라보는 복수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 없는 양수, 듀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쌍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듀얼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손 2개, 귀 2개, 눈 2개, 뭐 쌍둥이, 이런 것들 이제 듀얼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점차 고대 히라보에서도 없어지는 추세가 돼서, 뭐 고전기 그리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제 많이 안 쓰는 표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책에도 양수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고 뒤에 문법 정리하는 데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이죠, 격. 뭐 성과 수, 뭐 좀 그렇다 치고, 이게 또 히라보는 격이라는 게 있어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장 안에서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뭐 간접 목적어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위치를 따라서 하잖아요. 뭐 주어가 맨 앞에 오고, 뭐 동사가 오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오죠. 근데 뭐 이 단어가 그대로 형태가 바뀌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영어는 형태는 바꾸지 않고 위치만 바꿔서 영어는 이거는 이제 목적어고 이거는 주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은 안 그렇죠. 우리말은 위치도 있지만 그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격 조사. 나는 돈을 뭐 버렸다? 이렇게 할까요? 갖는다는 이상하니까. 버렸다. 돈은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이렇게 했듯이 히라보는 이제 격에 따라서 어미들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히라보의 격이 5개, 문장 성분의 문장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서 5개가 있습니다. 주격, 속격, 역격, 대격, 목적격, 아니면 혹격. 이거 이제 뭐 편의상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1격, 2격, 3격, 4격, 5격 이렇게 부르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학교에서 문법 편하게 배우기 위해서 이제 붙이는 그런 거고요. 주격이 뭐 다 아시는 거고, 속격을 보통 이제 소유격이라고 많이 하는 건데,
히라보 속격은 소유만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소유격이라고 하면 의미가 한정돼서 어색하지만 속격, 어디에 속하는 격이다 뭐 이런 뜻으로 속격이란 말을 쓰는 게 더 정확한 거고요. 역격도 보통 뭐 수역격 뭐 이렇게 하나요? 근데 이거 뭐뭐에게라는 뜻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여자를 써갖고 역격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간접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고요. 대격, 목적격이라고도 많이 한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히라보 대격은 목적의 의미로만 쓰지 않고 다른 또 문법적 용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대한다 할 때 한자 대자를 써서 대격이라고 부릅니다. 호격은 이제 말 그대로 누굴 부를 때 호칭으로 명사가 사용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걸 이제 노미너티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영어로만 주로 얘기를 하니까 노미너티브, 뭐 제너티브, 데티브, 어큐저티브, 보커티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NGDAV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게 이제 히라보 이 5가지 격이고요. 성수 격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명사들이 이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다른 어미 형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명사 제1격 변화, 제2격 변화, 제3격 변화 얘기고요.